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라인 단스 종목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에는 복기 무조건 해야 되고요. 필수입니다. 이건 스스로 본인이 왜 매수했는지, 왜 매도했는지, 왜 손절했는지, 난 여기서 왜 매수를 했고 왜 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호가창까지 다시 보기 꼭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0181, 0186을 해서 상위 100위는 필수로 보셔야 됩니다. 거래 대금 상위, 거래량 상위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라인 단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카페 방에 따로 있는데요. 카페에 올리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카페 맨날 올립니다. 올리셔도 되고 본인 스스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 화 이틀 동안만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었다. 애프터장에서 이렇게 돈 들어왔던 것들은 거의 프리장에서 3분봉 안에 날리는 경향이 좀 많고요. 왜냐면은 시가가 고가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봉 하나 쏘고 나가더라고요. 특히 동호회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안 챙겨 먹고 여기 써놨죠. 5분 안에 끝낸다. 이런 느낌으로 먹는다. 원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 방 관종이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관점에서는 애프터장에서 힘이 들어와서 미리 정찰병이 들어가고 불태운 겁니다. 그래서 줄챙하고 다시 한 번 더, 다 팔아서 다시 한 번 더 매매했는데 수수료만 챙기고 빠지는 모습에 제 원칙적으로 정찰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띄워주는 모습으로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애프터장에서 프리장으로 오면서 프리장에서 이렇게 익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도 우리 유라인이죠. 태성 같은 경우 이렇게 원칙적으로 전 돌파할 때 꼭 사고요. 돌파해서 사서 이렇게 정찰병이 들어갔고 수수료를 챙겼다. 그러면 1차 매수, 2차 매수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딱 하고 있고요. 기준봉을 했을 때 기준봉에 종가, 중심봉, 그리고 시가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는 타점이고요. 저는 여기가 이게 매도했던 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익절하는 모습이었고요. 운전이 거칠었습니다. 여기서 자른 이유는 거의 11시에서 잘랐다. 이거는 그 뒤에 제가 눌림목을 샀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중 엔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야미야미 먹었다. 이랬는데 이게 애프터장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애프터장에서 그쵸 한중 엔시스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먹었다. 그쵸 여기 보시면은 돈 들었죠. 이 종가고요. 그 다음 돈 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한 모습에 1차 불타기, 2차 불타기까지 하고 수수료 챙기고 또 다시 불타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할 때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좀 이렇게 하시면 손절이 많이 짧으실 겁니다. 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분할라고요. 여기가 정찰병이 됩니다. 정찰병이 들어가고요. 정찰병 뭐 위에서 사든 밑에서 사든 저는 그냥 삽니다. 마음 편하게. 왜냐 내가 일봉을 보고 얘가 갈 자리다 박스권을 돌파했다. 나만의 관점으로 확실했기 때문에 정찰병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원칙적으로 1차 매수가 들어가고요. 1차 매수 저 정찰병 만약 10만원 들어갔다. 정찰병 50만원 들어갑니다. 미리 이렇게 30, 50, 100 세팅돼 있죠. 이것처럼 거의 정찰병은 10에서 많게 내가 마음에 쏙 든다 이러면 30까지 들어가는데 거의 10 들어갑니다. 10 들어가고요. 그 다음 5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차 본대가 100이 들어갑니다. 딱 세팅돼 있는 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면은 거의 매수가는 2차 여기 밑에 정도 한 3분의 2 정도입니다. 그러면 손절가 대비해서 여기가 밑에가 손절가인데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고요. 웬만하면 본전 줍니다. 웬만하면 못 가겠다 이러면 웬만하면 본전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매매하고요. 불탈 때는 거꾸로 합니다. 불탈 때는 여기서 이제 본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로 올라올수록 양이 줄으면서 50, 10, 30 뭐 이렇게 불탈 때는 거꾸로 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내가 어떤 걸 매매했고 어떤 거를 더 들고 있고 어떤 걸 더 할지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미래나노텍이 그래서 기준봉을 했을 때 이제 돌파 여기 있죠.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샀다. 그리고 불탔다. 그리고 익절을 수수료 챙기고 다시 한 번 더 불타고 수수료 챙기고 다시 한 번 더 불타고 수수료 챙기고 다시 한 번 더 겠다라는 것들 미래가 밝게 가보자 애프터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뭐 태성이 오늘 태성으로도 저는 미친 듯이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원칙적인 매매를 거의 다 했어요. 롯데도 그랬고 롯데 제 원칙으로 눌림목을 해서 했다. 그리고 태성이가 2박 3일로서 야미야미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종가 베팅까지 해서 하고 한 번 여기서 불타기도 아까도 원칙대로 그대로 했듯이 여기가 정찰병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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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한번 눌러주는 것까지 해서 챙겼다. 한중 엔지스도 그렇게 했다. 뭐 원칙적으로 저는 웬만해서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했고요. 저도 손절합니다. 손절하고요. 손절하는 것도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하는 걸 안 올리니까 손절 안 하나? 이라는 이야기들인데 손절하는 것도 저도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종 뽑는 거는 0181, 0186 상위 102로 하고 있고요. 자, 0186을 해서 상위 102 거래 대금 먼저 해가지고요. 거의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으로 102를 스크롤바 내리면 102까지 볼 수 있어요. 거의 200위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웬만하시면 102 이상은 꼭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고요. 보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니까 못한다 이러면서 쭉쭉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번 장에서는 이제 대형주들이 지수를 이끌었고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빠졌기 때문에 인버스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보는 거고요. 뭐 이게 확실하다 이런 것보다 거의 대부분 보면 이게 한국전력이 어제 보았다면 좋았을 거고 오늘 또 장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한 달 동안 매집을 했고 이 매집을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뭐 앞에 전고 뚫었을 때 요때 강세 약세 요때만 봤어도 대박이었겠다. 뭐 이러면서 보면서 저는 저만의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요. 다음에 관종이 뭐가 갈지 이러면서 서서히 보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 중에 요 봉이 의미 있는 봉이기 때문에 다음날에도 갑니다. 근데 다음날에도 14.56%나 가는 모습으로서 이제 모든 종목들을 관종을 따지고요. 태성도 우리 방에는 11월 7일날 이렇게 가면서 왜 보냈지라면 11월 7일날 여기 전고 언덕을 뚫었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우상향을 해서 야미야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핵심적인 거는 도치에서 눈에 말했지만 종가가 30만 7,500원입니다. 30만 7,500원인데 시가가 30만 7,5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힘없이 빠지면은 올라온 만큼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도치 모양만큼 더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반반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기 LS 일렉트릭 같은 게 도치로 끝났죠. 도치로 끝났는데 끝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아이는 관종으로 넣고 보시면서 전고 뚫고 얼마나 슈팅할지 이런 것도 시나리오 짜면서 관종에 넣고 해서 봅니다. 그리고 0181도 무조건 보고요. 상한가는 왜 갔는지, 상한가는 어떤 자리에서 갔는지, 전 그린생명을 같이 상따 들어갔었는데 들어간 이유, 여기서 매집이 되었고 여기 전고 언덕을 제 관점에서 여기 딱 언덕을 얘가 뚫었습니다. 힘있게 2박 3일로서 뚫었다. 이 관점으로 해서 제가 늦었더라도 코로나처럼 제가 독감이 심했습니다 이러면서 전고 돌파할 때 이건 거의 정찰병만 해서 상따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거의 매매를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증백은 당연히 매매 자체를 안 합니다. 유니테크노는 태성이 한다고 못했고 이노도 이렇고 본인만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갔던 아이들 왜 갔는지 미래나노텍 미래가 밝으나요? 요 매매 일찍 올렸죠? 이런 것처럼 G2G는 제가 무중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중이 들어온 애들도 제가 잘 안 건드리고요. 관리 종목 당연히 안 건드리고 태성은 오늘 했었고 이러면서 내가 주도하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도하는 종목의 이제 일봉의 차트의 특징은 어떤지 뭐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이제 거래량이 없었던 세원전공 이런 아이들의 박스권 돌파했구나. 여기서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면 여기 돌파는 12,200원에 했겠다. 그러면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계속 짜면서 공부를 하고요. 요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는 못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시나리오를 짜면서 저는 여러 종목을 공부해서 기본적으로 애프터장이 끝나는 8시부터 해서 9시까지 1시간 쉬면서 씻고 샤워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저는 제만의 공부를 하면서 12시 1시까지 보면서 거의 대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따르게 이제 U라인 단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태성이죠. 태성은 아까도 설명했죠. 여기 돌파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올릴게요. 자, 일봉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돌파했다. 그랬기 때문에 요날 날려드렸습니다. 요날 날려드린 게 되게 종가가 돌파이기 때문에 꼬리 충분히 먹으러 갈 것이다. 만약에 얘가 못 갈 거였으면 더 밑으로 내려오는데 5일선도 사뿐히 지려받고 위아래로 하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드린 이유가 여기 기준봉. 기준봉을 기준으로 3분할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3분할 하고요. 여기 장기평이죠. 장기평 2년 이평선을 고스란히 짓밟으셔서 올라오시고 있기 때문에 이쁜 자리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요. 12,200원. 여기 라인부터는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이었고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언덕이 있죠. 여기 언덕에 5위평의 언덕 이상에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저는 맛있게 야미야미 할 예정입니다. 본인만의 시나리오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분봉에서 언제 돈이 들어왔는지 돈 들어온 아이의 중심 라인을 잡으면 샤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끄어놨죠. 미리 끄어놨으면 저 이때 정찰병이 들어갔고요. 정찰병 들어갔고 얘가 껐는데 그 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타면서 미친 샤팅을 같이 먹은 겁니다. 저도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막 싸지르진 않습니다. 자, 제만의 원칙이 있어서 싸지른 거고요. 자, DK락 같은 경우는 거래량 없이 지금 2달 가까이를 매집을 했죠. 매집을 했는데 요 아이 언덕을 돌파했습니다. 그때 얘는 제가 뭐한 종목인지도 우선 몰랐고 뭐하는 애야 이러면서 한참 보다가 그래서 끝났는데 뉴스가 떴더라고요. 영업이익이 67억 원, 흑자 전환이 되었다 라는 긍정적인 뉴스로 보았고요. 그럼 이제 주봉으로도 사냥을 가야겠죠. 주봉으로도 이제 언덕을 돌파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얘를 매매한다. 그러면 이제 언덕을 돌파하는 1770원 여기를 보셔도 되겠고요. 아, 싫어. 나는 좀 크게 분할 매수하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은 1230원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뭐 다음날에 힘 이런 것들 꼭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도 보아서 12,900원까지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겠고 이렇게 2분할로 해서 이렇게 11,900원까지 1차 매수, 2차 매수, 1차 매도, 2차 매도. 그래서 목표가까지 같이 정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2달을 매집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이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저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원이 같은 경우에도요. 한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스권 골파고 들어왔죠. 골파고 올라오는 애들은 힘이 남다릅니다. 골파고 온 애들은 힘이 남다르고요. 자, 2평 고스란히 짓밟고 5일평을 짓밟고 왔고요. 자, 이제 2년선을 돌파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만약 매매한다면 4,500원 지지하는 거 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꼭 짜셔야 돼요. 이렇게 쭉 빠졌다가 올라오는 아이들이 좋아요. 특히나 매매할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랑 이런 것들 본다면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공부할 때 관종 뽑을 때 특징 꼭 이건 아니다인데 자, 52주 신저가 52주 신저가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요. 52주 신저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번 헤쳐먹고 바닥을 다집니다. 얘가 한 번에 쳐먹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대비해서 절반은 빠져야 되면 50% 이상 박앤 세일이 되고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남다른 힘으로 매집봉을 쏘다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때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에서 기는 건 52주 신저가다. 라는 것들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나 52주 신저가 봐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기 입평까지 쓰셔야겠죠. 장기 입평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1선 1년선이나 제가 흰색 선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224일선 224일선 위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1년선이나 2년선 돌파하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집을 해서 52주 신저가를 매집을 해서 111선 뚫는 거, 그 다음에 224일선 뚫는 거 이런 걸 좀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만한 아이가 유로핏이죠. 자, 유로핏 같은 경우도 여기 돌파하면서 골파가 올랐죠. 골파가 올라온 V자 반등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 2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고가놀이 패턴 같이 하는 거는 5일선, 11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에서 매수, 11선 손절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보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종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기 위에 더 하나 더 하는데요. 꼭 바닥에 있는 아이만 하진 않아요.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도 정리해서 보는데요. 올라온 아이들도 이제 애프터장에서 이렇게 돈 들어온 아이들 정리 한 번씩 해보았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도치 어떤 의미로 갈지 한번 보겠다. 이런 아이들. 고가놀이 패턴 같은 경우 고수님들이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TL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고가놀이지만 이렇게 주식 잘 알죠? 내려오면 쫙 내려와야 되는데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보시면 되겠다. 뭐 이런 아이들 관심 있게 한번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알겠어.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 자,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데가 궁금하시겠죠? 그럼 이 다음에 장이 시작됐어. 그럼 난 어떻게 매매해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막 빨간불이 뜨고 파란불이 뜹니다. 그래서 파란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 포지션이 스윙 포지션이다. 만약에 나는 스윙 포지션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거셔야겠죠. 스윙 같은 이거 스윙 포지션이다. 스윙 포지션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박스권으로 2분할 매수를 걸겠죠. 그래서 미리 지지저항 끊고 보시라 했고요. 지지저항 손절가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파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5위평 돌파, 5위평 돌파, 뭐 12평 돌파, 뭐 무슨 돌파든 돌파를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박스권 돌파 이런 것들 본인의 관점에 맞게 보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위평을 돌파했기 때문에 보시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들고 있었다. 미래나노텍도 아까 말씀드린 데 장기평을 돌파했기 때문에 봤다.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관점으로 본인만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매매를 하는 거고요. 시나리오대로 안 간다면 매매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종목 모두 다 매수해야 돼요. 모두 다 매도해야 돼요. 모두 다 어떻게 만져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켜가지고 저는 거의 돌파로 합니다. 눌림 잘 안 하고요. 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 눌리지 않아야 되는 자리인데 눌렸네? 이런 아이들 혹은 뭐 정찰병이 들어갔는데 이쁘게 눌렸다. 눌리고 잘 지지하고 올라온다. 이런 아이들 위주로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본인만의 관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저는 거의 유라인 단수로만 정리를 이렇게 해서 저도 같이 보고 있고요. 매매일지도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다 그렇고요. 여기 수익도 보시면 거의 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라인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유라인을 공부하신다 라신 분들은 꼭 기준봉 잘 찾아서 보시고요. 기준봉 영상 꼭 있습니다. 제가 기준봉에서 눈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기준봉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되잖아요. 아무거나 기준봉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딱 중심으로 나눠가지고 자, 여기는 세력이 많다라고 했죠. 세력이 많다라고 했고 여기는 개인이 많습니다. 자, 개인이 많고 그냥 여기는 그냥 개인판입니다. 개판. 자, 그렇다라면은 여기 봉을 어떤 게 기준봉이냐는데 저는 13% 이상 되면 기준봉으로 취급합니다. 우선 세력 형님들이 기본적으로 VR까지는 올려줍니다. VR 위에서 이제 개미와 세력들이 싸우면서 꼬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절대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10% 했더니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예전에 10%인데 지금은 상한가가 30%잖아요. 30%에서 15% 했더니 또 장이 안 좋아서 개떡 같으니까 이제 15%로 해서 13%로 좀 줄였는데요. 기준봉을 13%로 잡고 해서 기준봉을 했을 때 3분할로 나누어서 매매하는 걸 꼭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면 거의 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을 것이다 라고 믿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이제 중요한 라인들 그냥 핵심적인 것들 그냥 다 뿌렸습니다. 다 뿌렸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수익 듬뿍 챙기시고요. 목요일날 수능날이자 옵션 만기일이라는데 조심들 하시면서 외국인들 수급 잘 챙겨보시고요. 요즘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했을 때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듬뿍 챙길 수 있는 현명한 개인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공부하는 방법 정리해드렸으니 수익 많이들 챙기셔서 행복한 수익으로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